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운 펠로우십 프로젝트 왕복서관 이세희입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가 어떤 해인지 다들 아시나요?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기념해입니다. 와! 그리하여 저희 왕복서관은 100년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 중국 상해로 떠났는데요. 3일간의 중국에서 했던 활동들을 보러 함께 떠나실까요? 그럼 지금부터 중국에서 날라온 서간들을 하나하나 읽기 위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시작합니다. 첫째 날, 저희는 상해 한국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상해 한국학교는 상해에 있는 한국인들을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1917년 여운형 선생이 초대학교장으로 재직한 인성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1999년 개교하였습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한국에서 흔히 보이는 여느 학교 풍경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중국, 그리고 상해에 이런 한국 학교가 있다는 것이 새로웠고, 타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어에 상해 한국 학교 친구들을 보며 반가운 마음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상해 한국 학교를 뒤로하고 다음 장소인 상해 사범대학교로 갔는데요. 상해 사범대학교에는 중국 위안부 역사박물관과 평화의 소녀상이 있었습니다. 2007년 중국 위안부 문제 연구센터의 자료관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자료관을 중국 위안부 역사박물관으로 확장 개관하였다고 합니다. 수백 종류의 위안부 연구 자료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입증하는 귀중한 물품들, 수만 장의 사진들, 그리고 수백 시간의 녹화물들이 저희의 눈앞에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피해자들의 고난의 세월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화가 나는 마음은 물론 너무 뒤늦게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쉽게도 시간상 자료를 열람할 기회가 없었지만 일본군들이 저지른 만행과 반인도적이고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를 눈으로 보고 느끼는 시간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루빨리 일본 정부가 전 세계 위안부 제도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배상하는 것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중국 위안부 역사박물관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국 최초로 설립된 평화의 소녀상으로 한국 소녀상과 중국 소녀상이 동시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뭉겸의 시간을 가지고 소녀상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 날, 저희 왕복서관은 홍커 공원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습니다. 홍커 공원은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투척한 장소로 유명한데요. 저희는 투척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붓글씨로 현지인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상해 매원 윤봉길 의사 생애 사적 전시관으로 걸음을 옮겼는데요. 야외에는 윤봉길 의사 생애가 전시되어 있고 1층에는 추모 흉상과 을거의 성과 및 영양, 그리고 조국 광복에 대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윤봉길 의사 관련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장부 출가 생부란,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중국으로 망명하여 1932년 4월 29일 홍커 공원에서 일거를 행하고 일본의 형무소에서 장례를 승복한 윤봉길 의사. 홍커 공원과 전시관에서 저희 왕복서관은 윤봉길 의사의 독립에 대한 열정과 의지,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홍커 공원을 떠나 저희는 모이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모이단 교회는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독립운동가들이 독립 의지를 가지던 곳으로 우리 한인에게는 집회 장소로 활용되었습니다. 1921년 6월 안창호는 국민대표 회의의 수집 문제가 대두되자 이곳에서 관계자들에게 연설을 했고, 같은 해 9월 3일에는 태평양 회의 외교 후원회가 주최하는 강연회가 열리기도 했던 곳입니다. 특히 모이단 교회는 김마리아 선생님께서 연설하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김마리아 선생님의 마음으로 왕복서관 조원 이채원, 김희진, 김윤영 이 3명의 친구들이 모이단 교회에서 김마리아 선생님의 연설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모이단 교회에서의 김마리아 선생님 연설 재현은 수많은 생각과 감사함을 느끼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자 기회였습니다. 그때의 시간, 장소, 사람, 이 세 가지를 완벽히 재현할 수는 없지만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의 가치를 알고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에서 이 기억을 간직할 수 있음을 감사히 여기는 보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이당 교회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안고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이 모였던 또 다른 곳, 1919년 4월 13일 상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정부입니다. 3.1운동 이후 조직적으로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설립된 이곳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발걸음과 대화가 오갔던 곳입니다. 내분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눈으로만 담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신기한 마음과 한편으론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임시정부를 돌아다니면서 다시금 감사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임시정부를 떠나 상하이 신천지를 거쳐 남경로에 도착했습니다. 남경로는 상하이에서 가장 오래되고 번화한 상업지역입니다. 이곳에서도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여관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숨어서 묵고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두 번째 날도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셋째 날 저희는 만국 공묘로 출발했습니다. 만국 공묘는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상해에서 활동했던 한국 독립운동가들이 안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만국 공묘에 들어서면 수많은 외국인들의 이름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당시 나치에 대항하는 서양인들도 상해에서 많이 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당시 상하이는 나라를 위한 여러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일간의 아름다운 펠로우십 프로젝트는 이렇게 마무리되었는데요. 3일 동안 저희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꼈습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졌던 마음가짐으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주어진 것들 안에서 경험한 것을 어떻게 알릴지 생각하는 왕복서관이 되고자 끊임없이 생각하고 의논했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물어보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여기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자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저희 왕복서관은 다시 한번 다짐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서간들을 잘 보셨나요? 저희와 함께한 여정이 행복하셨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그날의 목소리들. 우리는 그 목소리에 응답했고, 우리들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왕복서관이 되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